노후에 필요한 보험 상담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보험을 원하시는지 들어볼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들었던 생각은 이런 보험은 꼭 필요하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었어요. 다들 노후에 필요한 보험 정보를 여러 군데서 접하시다 보니 정작 필요한 간병보험은 놓치고 보장받기 어려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간병보험만 잘 세팅을 해도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큰 보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병보험 특약의 선택과 가입 방법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다양한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대로만 보험을 손보셔도 절반이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병보험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그대로 간병보험을 세팅해 보세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간병보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이전까지는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 간병을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었고 보험이 그다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고 여긴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2024년, 25년으로 넘어오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간병비는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 중이고 현재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간병 비용은 머지않아 더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도 하루에 15만 원을 주고 간병인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간병비가 오를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겪게 될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과연 내가 직접 간병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 문제, 육아 문제, 거리 문제 등으로 직접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병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에 이제는 간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때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간병인 보험을 선택해야 할지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바로 간병인 지원보험과 간병인 사용보험입니다. 먼저 간병인 지원보험은 가입자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지만 이 방식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보험은 갱신형인데요. 즉 보험료가 갱신되고 갱신 시점의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현재 간병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율도 올라가고 결국 가입자도 그에 발맞춰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는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병인이 실제로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약관상 48시간 이내에 파견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간병인이 부족하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실제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반면 간병인 사용보험은 훨씬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을 하고 간병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상품이 비갱신형, 즉 가입 당시 정해진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인 플랫폼에 등록만 되어 있다면 가족 간병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 플랫폼 앱에 가족이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을 간병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병을 맡기게 되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정식 영수증이 발행이 되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는 구조죠. 이건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료비를 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병은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를 하시지만 최근 약관에서는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보험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춘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증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15만 원의 간병비가 적정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보험사들이 체증형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5년마다 보장 금액이 20%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미래에 받는 수령 금액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일반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181일 이후 보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보험이 연간 180일까지 보장을 하는 구조인데요. 장기 입원이나 재입원 시에 181일 이후에는 보장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 구간을 보완하는 특약이 생겼습니다. 181일부터 365일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같이 가입하신다면 1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요양병원 보장 금액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병원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장이 되지만 요양병원은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간병은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 금액이 낮다면 현실적으로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요양병원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에 하루에 6만 원, 한 달에 18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갱신형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앞으로 보험료 지출을 관리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기간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점점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체증형 플랜으로 하시면 좋고요. 장기 입원을 대비해서 181일 이후에도 보장 가능한 특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가능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셔야 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이 상품이 싸다, 저 상품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나 나이, 직업, 가족 구성, 재정 상황 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개인 맞춤형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주변 분들 또한 제대로 된 보험 상품을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